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 바버라 오클리 지음, 이은영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바버라 오클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공대 교수로 스템 교육부터 공학교육, 학습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한때 웨이트리스와 청소부 등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저자는 자신에게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러시아어를 배워 통역사,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누구나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며 이를 발현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지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도전을 통해 간절히 원했던 교수라는 꿈을 이루어냈다. 저자는 자신과 같이 특별한 재능이 없는,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취에 주목했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에게는 변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실패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꿈을 현실로 이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마인드 시프트, 학습법 배우기라는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강의는 개설 첫 해에만 200여 개국,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수강자로부터 찬사를 들으며 꿈을 이룬 사람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었고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전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나쁜 유전자, 냉혹한 친절이 있다. 프롤로그. 나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지독하게 싫어했다. 사실 다른 과목의 성적도 형편없었고 그냥 빈둥거리기 좋아하는 아이였다. 별다른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도 없었다.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우리 가족은 이사를 자주 다녔고 주로 도시 외곽의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그런 변두리 땅은 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무리 없이 많은 동물을 키울 수 있었다.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나면 책가방을 내던지고 말에 올라탄 뒤 길을 나섰다. 눈부신 오후 햇살을 맞으며 말을 탈 수 있는데 학교 공부나 진로 따위에 신경을 썼겠는가? 영어만 사용하는 집안에서 자란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스페인어 수업에서 한참을 헤맸다. 현명한 아버지는 나의 우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더니 진짜 문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쩌면 너에게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하고 물었다. 또다시 이사를 하면서 나는 뜻밖에도 아버지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학간 고등학교의 외국어 선생님 덕분에 이전에 느끼지 못한 공부 의욕을 얻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외국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실은 내가 어학 과목을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때 아버지는 수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 학위를 취득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과 계열 과목이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했다. 초중 고교 내내 해당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니 이는 놀랄 일도 아니었다. 나는 어학을 꾸준히 공부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당시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나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돈을 벌면서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군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군에 입대한 뒤에는 러시아어까지 배울 수 있었다. 자,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 것 같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는가? 현재 나는 처음에 계약한 바와 달리 우여곡절 끝에 수학과 과학 세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공대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위치한 생명과학 연구소인 소크 연구소에 테런스 세즈노스키, 프랜시스 크릭 석좌 교수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강좌, 학습법 배우기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가 코세라에 제공하는 강의인데 이 수업은 온라인 공개 강좌인 무크로 진행되며 개설 첫 해에만 무려 200여 개국 100만 명의 수강자가 몰려들었다. 이 책이 나올 무렵이면
수강자 수는 거의 2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다. 또한 교수가 되기 전 나는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다양한 일을 했다. 웨이트리스, 청소부 일도 했고 가정교사, 전업주부를 거쳐 작가, 군 장교, 러시아어 통역사, 남극 기지 무선 통신사 등의 직업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안에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창조력을 발휘해 어떤 일을 성공시킨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이전 직업에서 습득했으나 얼핏 보기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낀 정보가 나중에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하고자 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나아가 실제로 비현실적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수강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마인드 시프트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마인드 시프트란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능력, 즉 유연한 사고를 말한다. 일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머릿속으로만 꿈을 꾼다면 이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줄 알고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지금 하는 일과 쓸모없다고 여겨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학습과 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연구를 바탕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은 늘 일어나는 법이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책상에 앉아 업무에 열중하던 중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상사가 보안 요원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들은 당신을 건물 밖으로 내보낼 태세를 취한다. 무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했건만 AI 시대가 도래하고 기존 시스템이 폐기되면서 갑작스레 해고를 당한 것이다. 만약 상사가 얼간이었다면 기쁠 일이다.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탈출할 즐거운 기회가 생긴 셈이니까. 그런 경우라면 당신은 도전 정신을 돋우는 새로운 무언가를 기꺼이 배우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충격에 휩싸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선택권이 박탈당한 채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특히 부모나 윗사람의 충고에 따르던 고분고분한 타입이라면 높은 연봉이라는 명분에 발목 잡힌 채 가지 않은 길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조건 좋은 일자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분야에서 어렵사리 취업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업을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 경우라면 벌이가 시원찮고 만족스럽지 않은 일에도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난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열망하는 일을 하겠어 라고 결심하고 한눈 팔지 않고 노력해서 반짝이는 새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 끝에 원하는 직업을 얻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갑자기 과거 부모님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급여는 형편없는데 일은 더 형편없으며 차차 갚아야 할 산더미 같은 학자금 대출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진로 전환도 만만치 않다. 반대로 지금 하는 일이 제법 마음에 들지만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각자의 사회적 상황과 처지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진로를 전환할 때 부딪히는 장애물도 다 다르기 마련이다. 개중에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도 있지만 다행히 지금 전 세계는 한때 운 좋은 소수가 독점했던 배움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인드 시프트가 무작정 쉽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전환의 장벽이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새로운 삶의 전환에 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니야, 기존 시스템과 학습법으로 충분해. 결국 전통적인 방법이 중요해. 새로운 방법은 반짝 유행일 뿐이야. 그러나 마인드 시프트 혁명은 좋든 싫든 간에 이미 진행 중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 학습과 진로 전환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개인의 생활, 인간관계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개념이다. 여가 활동부터 정규직 직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역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여전히 근거 없는 소리처럼 들리는가? 이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캐럴 드웨기 말한 성장 마인드세트 이론을 참고해보자. 이 개념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태도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아닌 성인이 되어서 바뀌겠다는 시프트적 사고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관심사와 기술, 진로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최신 연구는 어떤 실용적인 제안을 내놓을까?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학습 수단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제 이 책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놀랄 만한 진로 전환을 이루고 엄청난 도전 과제를 극복하여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당신이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분야를 배우려고 하든 간에 제2의 기회를 쟁취한 성공한 학습자들에게 귀중하고 심오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인문학에서 과학으로, 첨단 기술에서 미술로 어려운 진로 전환을 해낸 사람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과학자들조차도 진로 재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어려운 주제를 공부할 때 그리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구체적 사례 등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불안하기 마련인 중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역시 배울 것이다. 또 신경과학 분야의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인생의 전환을 이루고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라라는 이 책의 메시지는 앞으로 아주 넓은 캔버스를 다채롭게 칠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캔버스는 바로 당신의 것이다. 바버라 오클리. 챕터 1. 세상의 변화. 한때 재즈 가수를 꿈꿨던 의사. 그레이엄 키어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자유롭게 재즈를 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장래 희망을 바꿔 현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때 그가 숫자라면 치를 떨던 수학, 과학 교과서는 불태우기까지 했던 수포자였다는 점이다. 그레이엄 키어의 인생은 멈추지 않는 초고속 열차처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열망하던 일을 했고 그 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푹 빠져 살았다. 4살이 되었을 때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8살 무렵에는 기타를 치기 시작하며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의 종류를 빠르게 늘려나갔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재즈의 세계를 접하고 즉시 매료되어서 틈만 나면 자유로운 재즈 특유의 리듬을 연구했다. 그와 가족들은 빌리 홀리데이, 존 콜트레인, 에델 워터스, 디지 길레스피 같은 위대한 재즈 음악가가 살았던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지냈다. 기차역 바로 옆에 위치한 오래된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에 살았는데 저녁이면 그레이엄은 종종 몰래 집을 빠져나와 펜실베니아의 R5 열차에 오르곤 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의 얼룩덜룩한 콘크리트 바닥에 발을 내딛던 그는 즉석에서 라이브 연주가 펼쳐지는 황홀한 재즈 클럽에 가곤 했다. 그는 재즈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재즈를 사랑한 그레이엄은
이스트만 음악대학과 줄리아드 음악대학이라는 명문 음악학교 두 곳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잡지 다운비트의 대학 수준 최고의 독주자로 소개되기도 했다. 다만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수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음악과 상관없는 거의 모든 분야에 소홀했다. 수학은 아예 혐오하는 수준이었다. 대수와 기하 과목은 얼렁뚱땅 넘겼고 미적분학이나 통계는 손도 대지 않았다. 고등학교 과학 성적도 형편없었다. 그는 마지막 화학 실험에 간신히 합격 점수를 받은 뒤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모든 교재를 벽난로에 넣고 불태우기까지 했다. 심지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날 밤 수많은 수험생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학 문제와 역사 문제를 초조하게 복습하고 있을 때 그레이엄은 변변치 않은 자기 성적을 과시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재즈 콘서트에 갔다. 그는 평생 음악만 하고 살고 싶었고 오직 그뿐이었다. 수학과 과학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레이엄이 음악이 아닌 수학과 과학을 다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사고가 생겼거나 가족에게 큰일이 닥치는 등 갑자기 운명이 바뀌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계기가 아니었기에 그 변화는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사랑하던 음악을 떠나 혐오하던 이과 계열의 길로 가게 된 그레이엄의 진로 전환은 본인 자신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 그렇다고 그가 불행할까? 지금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한순간에 바뀐 꿈. 그레이엄이 진로를 전환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소아암센터에서 기타를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짧았던 한 번의 방문은 다음 방문, 그 다음 방문으로 이어졌다. 그레이엄은 어리지만 용감한 환자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중에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사연을 지닌 아이들도 있었다.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움직인 청년은 결국 암 환자를 위한 정기 연주회를 열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온종일 음악을 연주하면서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일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어떤 그림이 떠올랐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생각이었다. 갑자기 그레이엄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로 마음먹었다. 동시에 자신이 바보 같았다.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자신에게 수학, 과학적 재능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바로 미적분 강좌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곧장 강좌부터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 개강 몇 달 전에 그는 이어폰으로 볼 수 있는 예습용 미적분 교재를 구매해서 연주회장에 갈 때나 통학하는 길에 개념을 미리 훑어봤다. 눈앞이 깜깜했다. 까맣게 잊었거나 애초에 잘 몰랐던 수많은 기본 개념들이 있었다. 지수 법칙이 뭐였더라? 이런,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음악 분야에서 나는 최고인데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니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오랫동안 악기 연습을 한 덕분에 자신에게 어려운 과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끈기, 그리고 단순한 기술을 잘 익히는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해서 줄리아드 음악대학에 들어갔으니 수학 공부라고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자신의 강점을 잘 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고 공부하는 과정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이 바뀌지도 않았다. 함께 미적분 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생 때 이미 그 수업을 들었거나 재수강에서 평점을 올리려고 하는 컬럼비아 대학교 의예과와 공대 학생들이었다. 그레이엄은 마치 자신이 고카드, 소형 경주용 자동차를 탄 채 노련한 카레이서를 상대하려고 애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은 그레이엄이 교수에게 자신은 음악가라고 소개하자 교수 역시 그가 수업을 듣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A-학점을 받았다. 수학과 과학을 싫어했던 사람이 대학 미적분 수업을 듣고 처음 받은 성적치고 나쁘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필요한 자세. 불안감이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공부는 늘 어렵기만 했다. 시험 전날이면 거의 매번 잠을 설쳤습니다. A역점을 못 받으면 의대에 가지 못할 거야. 음악까지 포기했는데 의대에 입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도처에 널려 있었어요. 슈퍼볼 경기가 열리던 날 밤, 저는 다음날 하루 종일 생화학과 유기화학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비욘세가 출연하는 하프타임 공연에서 친구가 색소폰을 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도 끊어야 했죠.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공연 투어를 돌거나 세간의 시선을 끄는 연주회를 하는 모습이 올라왔으니까요. 제가 한 결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점 중 하나는 친구와 가족들의 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생각해서 제 의지를 꺾으려고 했죠. 그들은 내가 왜 갑자기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만큼 어렵지 않은 다른 진로를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저도 불안했죠. 다행히 내 머릿속에 자꾸만 의심의 씨앗을 심었으니까요. 진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를 재차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음악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에게 지금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즈 세계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연주 일감을 받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말하자면 의과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부업으로 삼으려 했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공부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연 횟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부터는 연주를 더 많이 했어요. 2학기도 1학기와 똑같은 성적을 받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음악이라는 탈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연은 제게 사교생활이자 수입원인 동시에 해방구였습니다. 과학 수업 역시 힘들었습니다. 수학과 과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마치 속이 꼬인 듯한 수준의 고통까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원리를 터득하고 나니 공부가 재밌어졌습니다. 심지어 유기화학 도식,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기발한 해법을 찾을 때면 혼자 미소를 짓거나 낄낄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수업 내용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험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뿐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러나 곧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누군가는 내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잘 해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죠. 문제는 제게 있었습니다. 학습 내용을 한번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타를 연습한 것처럼 공부도 연습이 필요했죠. 그때부터 교수님들을 자주 찾아갔고 수업 시간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도움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우둔한 아이들만 도움을 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관건은 천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것이니까요. 정말 운 좋게도 저는 과학 수업을 듣기 직전에 책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를 읽었습니다. 저 역시 정보를 기억에 담기 위해 이 책에 나온 여러 기억법을 활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숫자와 개념을 잘 기억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한계를 잘 파악해야 했죠. 일단 약점이 무엇인지 알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니까요. 그레이엄은 나머지 과학 필수 과목을 앞으로 1년 동안 그리고 여름학기 안에 다 이수하겠다고 결심했다. 첫 번째 과목은 오랜 적인 화학이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화학 A학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C+를 받았지만 화학 공부에 전념하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게 됐죠. 마침내 그레이엄은 유기화학과 생화학을 비롯해 10년 전만 해도 자신이 공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려운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기말 시험을 마친 지 일주일 만에 의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지금 그는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레이엄은 의학 공부의 효율을 높이고자 학습법 배우기 온라인 강좌를 신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의사가 되기로 했으니 이전의 음악 공부는 쓸모가 전혀 없을까? 의외로 음악을 한 것이 의사 경력에도 제법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음색과 타이밍의 아주 미세한 변화도 예민하게 알아차리도록 훈련된 청력 덕분에 정진법을 배울 때도 다른 학생보다 훨씬 빨리 차이점을 파악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능력도 갖고 있었다. 그는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의사라 해도 환자에게도 일방적인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서로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레이엄은 음악을 연주할 때 필요한 특성이 환자 대면이나 의료 처치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술과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흥 연주에 집중했던 덕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음극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힘겨운 진로 전환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예비 의대생이 의학은 아주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학문일 거라고 무심코 예상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의료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직감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일종의 치유 기술이다. 그레이엄은 연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덕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의과대학 진학 후 1년 내내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제 공부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는데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세라에서 학습법 배우기 강의 수강을 신청했어요. 이 수업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능동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저는 몇 시간씩 자료를 읽고 또 읽었지만 사실 그중 절반 정도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멍한 상태였죠. 강의에서 알려주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바로 포모도로 기법이었어요. 이를 사용한 뒤 금방 눈에 띄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모도로 기법이란 1980년대에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집중 기법이다. 포모도로는 이탈리아로 토마토를 뜻하는데 이 기법을 실천하려면 먼저 휴대전화를 알림음이나 기타 사운드를 모두 끈 뒤 타이머가 25분 후에 울리도록 맞춘 다음 알림이 울리기 전까지 당신이 하는 일에 최대한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25분간 집중한 다음에 몇 분 동안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냥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등 편안하게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25분 동안 집중하고 또 휴식을 반복한다. 이 기법은 미루는 습관에 대비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게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중간 휴식 시간 역시 학습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쯤 되면 당신도 인생의 경로는 절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삶의 방향은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 계획 중인 길이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곧 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맥락에서 그레이엄처럼 의학 분야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몇몇 의사는 반대로 의료계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다른 분야로 진출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쥐라기 공원과 드라마 이하를 쓴 작가 마이클 크라이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지만 임상의료에 필요한 면허는 취득하지 않고 진로를 바꾸었다. 중화민국을 세운 정치가 순원 역시 하와이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중국 혁명에 가담했다. 어쩌면 잠시만요. 그레이엄은 어디로 보나 머리가 좋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저 어릴 때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라고 의혹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이 학습과 변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곤 했다. 그리고 진로를 전환하고 직업을 바꿨다고 해서 예전에 습득한 지식이 꼭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할 과거의 족쇄로 남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다른 길로 가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